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경호하는 일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경호하는 남성 연예인의 극성 팬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사랑이 시작됐죠.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그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운이 좋게도 큰 경호회사에 들어갔고 바쁜 업무와 숙소 생활 그리고 잦은 해외 출장 때문에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사왔고 모두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을 한 뒤 자기랑 재혼하자고 하면서 돈까지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서 이미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이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남자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내의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내분이 부정행위를 하는데 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상간자를 피고로 소송을 하려는데 그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와 얼굴만 안다면 소제기 시에는 당사자를 확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도 이 경우는 전화번호는 아시는 경우라서 다행인데요. 네. 통신사의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통한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법원에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된 정보로 소제기 당시에는 불분명했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화번호를 알면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법원 통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문제는 적금을 깨서 이 상간자한테 거액의 돈을 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상간자한테 준 돈 찾아올 수는 없을까요? 이혼 청구와 함께 그 상간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행위 취소 청구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내분은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시고 재산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야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생각을 하고 이제 부인이 상간자한테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이제 봐서 그 재산을 다시 돌리는 거를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다만 재산 분할 심판에서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네. 오히려 아내분이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분이 보전할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게 되니까요.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적금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현종한다고 추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남은 재산들만으로 재산분할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 부족분이 생기지 않으니 증여 행위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네. 꽤 복잡하고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되던 아니면 아내분이 빼돌린 재산이 일단 있는 걸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던 하여간 반영은 될 수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내의 또 비싼 카메라가 문제입니다. 이 비싼 카메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은 보통 소송에서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에 혼인생활 중 사주신 고가의 카메라로 보이는데 그 구매 경위, 사용 형태 등에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되는 자동차도 아니고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이럴 때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연처럼 명확하게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동산이 아닌 한 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부인이 이걸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매 내역 등 자료를, 입증 자료를 내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 사연자분은 아내의 카메라를 통해서 불륜의 증거를 찾아낸 상황이세요. 이렇게 불륜 증거, 아내 물건을 뒤져서 찾아냈는데 이 부분은 문제 없을까요? 형법에는 비밀 침해죄라는 것이 있어서 봉함된 거를 이제 비밀 장치되어 있는 거를 열어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카메라가 어떤 서랍에 봉함 장치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풀러서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 카메라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걸 발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아내가 상간자한테 준 돈을 찾아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일단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선물한 카메라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